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저는요, 어제 그 충남 서천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화재 현장 둘러보고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상인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대책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 열차 타자! 그러자 한 위원장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열차에 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대통령 전용 칸에서 이제 윤 대통령, 한 위원장,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 대통령실 참모들, 또 뭐 관련 장관들, 이상민 행안장관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자리에서는 가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관한 얘기라든지 뭐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에 관한 논평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했죠. 네. 그런 얘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열차 안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함께할 얘기는 아니죠.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제 대책에 관한 얘기하고 또는 윤석열, 한동훈 뭐 옛날 얘기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자리에서는 서로 원망하는 말이라든지 서로 질책하는 말이라든지 뭐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왜 그랬어? 좀 자중하세요. 내 생각은 생각 안 해봤어? 내 입장은 고려 안 했냐고? 뭐 이렇게 다그쳤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섭섭한 얘기 털어놓고 그런 자리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는 자리. 그런 거지요.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 있는데요. 이거 막힌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인 줄 아세요?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눈 녹듯 녹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1시간 동안 두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슬픔이 작은 슬픔을 위로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쁨이 슬픔에게 정호성 시인이 젊었을 때 쓴 시집 제목이 그건데요. 그 시집 제목이 거꾸로 됐나요? 어쨌든 기쁨은 슬픔을 위로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슬픔을 큰 슬픔이 위로하는 것이지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저런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충남 서천 상인들의 그 큰 참사와 슬픔이 국민의힘 내부는 너무 작아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다 합니다. 인다고 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다 입 밖에 꺼내는 것은 아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다 쏟아놓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여러분 그 한 이 조사에 따르면 말이죠. 부부 사이가 있는데 그냥 서로 활발하게 토론을 하는 자신들이 겪은 일을 아라리 콜콜이 다 하나씩 얘기하는 그런 부부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부는 과묵해서 정말 아닌 말로 대구 남자들이 그랬다는 것처럼 밥 먹자, 자자, 아는 뭐 이렇게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한다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할 때 어느 쪽 부부가 더 애정이 깊을 것 같습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적은 부부가 서로를 더 확실히 잘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토론이 활발했던 부부가 더 이혼율이 높기도 한답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토론을 깊게 하면은 서로 감정을 다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감정이 날이 서게 된다. 그러나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 내가 알아. 상대편한테 이런 그 따뜻한 포옹, 어깨 한번 툭 치는 거, 고개 한번 숙여서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두 사람의 신뢰관계를 깊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는데요. 가령 열차 안에서 1시간 동안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의견 표명을 자제한다고 해서 상대편 마음을 모르느냐? 그게 아니에요. 서로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아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신 진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자제하고 있어도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 눈높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 국민의 눈높이를 언론에서는 그 뭐 불씨가 된 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로 그 말이 나쁜 말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 그 국민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눈높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항상 날이 서 있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국민의 눈높이는 아닌 겁니다. 아무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또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인사들,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요. 기자들이 묻고 또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요. 오늘 아침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했던 그분이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도 그랬더라고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풀긴 풀어야 한다. 뭘 풀어야 되느냐? 김건희 여사 문제 풀어야 된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 말은. 용산의 대통령실이 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됐든 뭐 원희룡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낮 동안에 이런저런 또 방송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석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그게 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도권 출마자들 안철수, 뭐 김경률, 뭐 이제 이런 태영호, 하태경 전국적 지명도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 보일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 민감한 문제는 대통령이 아마 뭔가 조치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KBS 방송 대담을 하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나온 얘기 중에 김경률 비상대책위원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야 김경률 그 비대위원직에서는 물러나는 게 도리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경률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마치 공천을 할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공정 공천 그 논란의 씨앗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또 마리 앙뚜아네트 선을 넘은 부적절한 그런 비유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에서는 물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 또 일견에서는 이제 이런 말도 나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비대위원으로 영입됐을 때의 명분이 있는데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가 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달했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아서 사퇴시키면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기회가 온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대위원 중에 박은식, 그 호남 의사, 구자룡, 그 다음에 이 김경률 다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직에 또 그대로 앉아 있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 연휴 시작되기 전쯤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그 세 사람 김경률, 박은식, 구자룡 이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 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